안녕하세요, TV 이노퍼입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2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매년 초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연말정산을 처음 다룬 만큼 커다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에 맞춰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정산에서 내가 환급받거나 더 내는 게 도대체 뭔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공제를 해서 정산이 진행되는지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더 내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 기초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정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벌고 쓰는 돈을 다 알아야지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번 세금을 징수하려면 당연히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을 급여에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을 정산했을 때 납부할 것 같은 금액을 국세청이 간이세입표라는 기준을 부여해서 근로자의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이 기준에 맞게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금이 1년간 모아지게 될 텐데요. 이걸 바로 기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내가 1년간 지출과 정산을 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기납부 세액입니다. 그럼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건 결국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연말정산을 해서 내가 결국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결정세액이 영원히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세액이 0원이라고 하면 120만원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결정세액이 7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 5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이 120만원을 초과해서 130만원의 결정세액이 나왔다고 하면 1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돼서 나의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총급여란 내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 중에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급여, 상여,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1년간의 수입 중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이 바로 총급여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총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정말 잘 구분 지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진행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보면 공제 항목 중에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 내용과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3천만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 공제 975만원을 제외하고 2025만원이 나의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소득공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포함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에 의하여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후에 금액이 1,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산출세액은 117만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액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세액공제에는 세액공제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공제, 연금계좌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포함된 특별세액공제, 그 외에 기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하고 난 후에 바로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결정세액과 내가 그동안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통해서 13월에 급여가 될지 아니면 얼마 안 되는 내 급여까지 깎아먹을지 결정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간단한 개념만을 짚고 갔습니다. 이 연말정산의 각 공제 항목들이 어떻게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정산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제 영상에 대한 관심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